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지난 제3편에서 우리는 본인의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간이 나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 월지가 태어난 계절과 환경을 나타낸다는 것, 일지가 나의 몸을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시주가 생활 리듬과 말년 건강을 나타낸다는 걸 알았죠.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기 사주를 분석하는 실습도 해봤습니다. 오늘 제4편은 정말 중요합니다. 드디어 부모의 사주와 자녀의 사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어떤 건강 체질을 타고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사주를 비교하는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화 패턴입니다. 부모의 강한 오행과 자녀의 강한 오행이 서로 다른 경우예요. 예를 들어 부모는 화가 강한데 자녀는 수가 강하면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는 비교적 건강한 체질을 타고나요. 두 번째는 과잉 패턴입니다. 부모의 강한 오행을 자녀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부모도 화가 강하고 자녀도 화가 강하면 화의 기운이 과잉되어서 특정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부족 패턴입니다. 부모의 부족한 오행을 자녀도 부족하게 받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부모도 수가 약하고 자녀도 수가 약하면 수와 관련된 장기인 신장이 세대를 걸쳐 약한 체질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제 실제 가족 사례를 통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조화 패턴입니다. 아버지의 사주는 갑인년, 병인월, 무오일, 경신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3개, 화가 2개, 토가 1개, 금이 2개입니다. 수가 하나도 없네요. 목과 화가 강한 체질이에요. 어머니의 사주는 을축년, 정해월, 신사일, 기해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1개, 화가 2개, 토가 2개, 금이 1개, 수가 2개입니다. 비교적 균형 잡혀 있지만 수와 화가 적당히 있어요. 부모의 오행을 합산하면 목이 4개, 화가 4개, 토가 3개, 금이 3개, 수가 2개예요. 목과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한 조합입니다. 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사주는 경진년, 무인월, 개미일, 개해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1개, 토가 3개, 금이 1개, 수가 3개입니다. 화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부모는 화가 강한데 자녀는 화가 하나도 없고 대신 수가 강해요. 수극화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조화 패턴이에요. 부모는 열이 많고 활동적인 체질인데 자녀는 차갑고 조용한 체질이에요. 가족 전체로 보면 부모의 과한 화를 자녀의 수가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가족은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안정되었다고 해요. 자녀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수가 강해서 신장 기능은 좋지만 화가 없어서 추위를 많이 타고 활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모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색 음식, 따뜻한 성질의 음식, 햇볕 쐬기, 운동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토가 강해서 소화는 느리지만 꾸준한 편이고 습담이 쌓이지 않도록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체질이라 가족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더운 걸 좋아하는데 자녀는 시원한 걸 좋아하고 부모는 활동적인데 자녀는 조용한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과잉 패턴입니다. 아버지의 사주는 병진년, 경인월, 갑오일, 병인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3개, 화가 3개, 토가 2개, 금이 1개, 수가 1개입니다. 목과 화가 아주 강한 체질이에요. 어머니의 사주는 정사년, 정미월, 을사일, 병술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1개, 화가 4개, 토가 3개, 금이 1개입니다.
수가 하나도 없네요. 화가 매우 강한 체질이에요. 부모의 오행을 합산하면 목이 4개, 화가 7개, 토가 5개, 금이 2개, 수가 1개예요. 화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수가 거의 없는 조합입니다. 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사주는 무인년, 갑인월, 병오일, 기사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3개, 화가 3개, 토가 2개입니다. 금과 수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모도 화가 강하고 자녀도 화가 강하다는 거예요. 목생화로 목의 기운이 화로 흘러가니까 화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과잉 패턴이에요. 이 가족은 전체적으로 열이 많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체질인데 문제는 화가 너무 강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자녀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열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입술이 자주 트고 코피가 잘 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격도 급하고 짜증을 잘 내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불면증, 정신질환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여름에 힘들어하고 더위를 많이 타요. 또한 화극금으로 금이 없으니까 폐와 대장 기능이 약해요.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변비, 면역력 저하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극화인데 수가 없으니까 화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신장 기능도 약하고 생식 기능, 뼈와 치아, 머리카락도 약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과잉된 오행을 조절하는 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수와 금을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수를 보충하는 방법은 검은색 음식, 검은 콩, 검은 깨, 미역, 다시마, 블루베리 같은 걸 자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맛 나는 음식을 적당히 먹고 북쪽 지역 여행을 가고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고 검은색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금을 보충하는 방법은 흰색 음식, 무, 배, 도라지, 연근, 마늘, 양파 같은 걸 먹고 매운맛 나는 음식을 적당히 먹고 서쪽 지역 여행을 가고 심호흡과 호흡 운동을 하고 흰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고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족은 제가 이런 조언을 드렸더니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정했어요. 몇 개월 후에 자녀의 불면증이 많이 좋아지고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 부족 패턴입니다. 아버지의 사주는 임자년, 임자월, 경신일, 신해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금이 3개, 수가 4개입니다. 목, 화, 토가 하나도 없네요. 금과 수만 극도로 강한 체질이에요. 어머니의 사주는 신유년, 경자월, 개미일, 개해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토가 1개, 금이 2개, 수가 4개입니다. 목과 화가 하나도 없네요. 역시 금과 수가 강한 체질이에요. 부모의 오행을 합산하면 토가 1개, 금이 5개, 수가 8개예요. 목과 화가 전혀 없고 금과 수만 압도적으로 강한 조합입니다. 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사주는 개축년, 개해월, 신축일, 경인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1개, 토가 2개, 금이 2개, 수가 3개입니다. 화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모도 화가 없고 자녀도 화가 없다는 거예요. 화는 심장, 소장, 혈액순환, 열정, 활력을 담당하는데 이게 세대를 걸쳐서 부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부족 패턴입니다. 이 가족은 전체적으로 차갑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체질인데 문제는 화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자녀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갑고 얼굴색이 창백하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말수가 적고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낄 수 있어요. 심장 기능이 약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손발 저림, 어지럼증, 냉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소장 기능도 약해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고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수가 너무 강해서 수국화로 화를 더욱 억누르고 있어요. 진장 기능은 좋지만 너무 차가워서 전체적인 대사가 느려요. 살이 잘 안 빠지고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금생수로 금의 기운이 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폐 기능은 좋지만 너무 건조하고 차가워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목이 거의 없어서 간담 기능이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며 우유부단한 성격일 수 있어요. 이 패턴의 핵심은 부족한 오행을 적극적으로 보충하는 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특히 화와 목을 보충해야 합니다. 화를 보충하는 방법은 붉은색 음식,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석류, 수박 같은 걸 먹고 쓴맛 나는 차나 커피를 적당히 마시고 남쪽 지역 여행을 가고 햇볕을 충분히 쐬고 사회활동과 사람 만나는 걸 늘리고 붉은색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목을 보충하는 방법은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미나리 같은 걸 먹고 신맛 나는 과일, 매실, 레몬, 식초를 적당히 먹고 동쪽 지역 산책을 하고 아침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녹색 환경을 만들고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의 순환을 만들면 수의 기운이 목을 거쳐 화로 흘러가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이 가족은 생활 습관을 크게 바꿨어요.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사회 활동을 늘렸어요. 몇 년 후에 자녀의 우울감이 많이 개선되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사례, 복합 패턴입니다. 이건 조화와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예요. 아버지의 사주는 을미년, 무인월, 병수란, 경인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도 3개, 화가 1개, 토가 3개, 금도 1개입니다. 수가 하나도 없네요. 어머니의 사주는 병신년, 기해월, 임진한, 이민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도 2개, 화가 1개, 토가 2개, 금도 1개, 수가 2개입니다. 비교적 균형 잡혀 있어요. 부모의 오행을 합산하면 목도 5개, 화가 2개, 토가 5개, 금도 2개, 수가 2개예요. 목과 토가 강한 조합입니다. 두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사주는 신사년, 경인월, 무진한, 갑인시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도 4개, 화가 1개, 토가 2개, 금도 2개, 수가 1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부모의 강한 목을 자녀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과잉 패턴이죠. 하지만 부모가 강한 토는 자녀가 약하게 받았어요. 이건 조화 패턴이에요. 자녀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목이 강해서 간담 기능은 왕성하지만 목극토로 토를 억누르니까 소화기가 약해요. 화와 수는 적당히 있어서 순환은 괜찮은 편이에요. 이 패턴의 핵심은 목이 과잉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토를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으로 목을 제어하고 토를 보강하고 목생화로 목의 기운을 화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단맛 나는 음식, 노란색 음식, 고구마, 호박, 감자, 밤 같은 걸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소화에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상이나 요가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도움이 돼요. 5번째 사례, 세대 간 질병 예측입니다. 할아버지의 사주는 화가 매우 강하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60대에 고혈압으로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주도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해요. 아버지는 50대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지금 약을 드시고 계세요. 손자의 사주도 역시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해요. 이 아이는 아직 10대인데 벌써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편이고 열이 많아서 코피를 자주 흘려요.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같은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주로 보면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한 체질이 3대에 걸쳐 이어진 거죠. 이런 경우는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손자는 아직 어리니까 지금부터 수를 보충하고 화를 조절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은색 음식을 자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고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적당히 먹고 수영 같은 수 관련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가족에게 이런 조언을 드렸고 지금 손자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혈압도 체크하고요. 이렇게 미리 대비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모와 자녀 사주 비교는 크게 조화 패턴, 과잉 패턴, 부족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두 번째, 조화 패턴은 부모와 자녀의 강한 오행이 다를 때로 가족 간 체질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잉 패턴은 부모의 강한 오행을 자녀도 물려받아서 특정 질환에 취약한 경우로 과잉된 오행을 조절하는 게 시급합니다. 네 번째, 부족 패턴은 부모의 부족한 오행을 자녀도 부족하게 받아서 세대를 걸쳐 약한 경우로 부족한 오행을 적극 보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대 간 질병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님의 사주와 본인의 사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오행을 물려받았나요? 두 번째, 조화 패턴인가요? 과잉 패턴인가요? 부족 패턴인가요? 아니면 복합 패턴인가요? 세 번째, 부모님이 겪으신 질병과 본인의 사주를 연결해 보세요. 본인도 같은 질병에 취약할 수 있나요? 네 번째, 필요한 오행을 보충하는 실천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색깔을 활용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질 건가요? 다음 편에서는 오행의 흐름과 순환을 볼 거예요. 막힌 곳이 병이 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통관용신이라고 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오행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가족 전체의 오행 생태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